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는 한 소년의 기억, 그리고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호라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영자 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싸주시던 도시락에 기억이 있으신가요? 양은 도시락을 열었을 때 나던 그 따뜻한 김과 냄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기억이 없으시더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960년대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 꽃기오 꽃기오, 마을 어귀 수탉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골 마을,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직 조용하지만 한 집만큼은 벌써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네 집의 초가집 부엌에서였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영자 씨가 하루 중 가장 바쁘고도 소중한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영자 씨에게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준비의 시간이었죠. 낡은 나무 문짝을 삐걱거리며 열고 어둠 속 부엌으로 들어선 영자 씨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반복해온 손길이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헤매지 않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고 아궁이에 마른 나무와 짚을 넣어 불을 지핍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어둠 속 부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시커먼 무쇠솥을 아궁이 위에 올려놓고 영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줄까? 쌀은 이미 며칠 전에 떨어졌고 남은 것은 보리쌀 뿐입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보리쌀의 집 뒤뜰에서 캔 감자와 고구마를 깍둑썰기로 썰어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넉넉히 부어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솥에서 나오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김이 솟아오르며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만나 만들어내는 하얀 연기. 이 모든 것이 영자 씨에게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이 익는 동안 영자 씨는 반찬을 준비합니다. 작은 멸치 몇 마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합니다. 머리를 따고 내장을 빼고 깨끗이 씻어서 팬에 올립니다. 간장 몇 방울과 설탕 조금,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을 넣고 지글지글 볶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며 영자 씨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영자 씨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달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이 달걀은 사실 오늘 영자 씨 자신의 점심이었습니다. 집안 형평상 하루의 달걀 한 개가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영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굶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톡 깨뜨려 넣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하얀 흰자가 익어가고 노른자는 예쁜 황금색을 유지합니다. 영자 씨는 달걀이 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숙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도시락을 쌀 차례입니다.
작은 양은 도시락에 따뜻한 밥을 담습니다. 보리밥이지만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고 든든합니다. 그 위에 방금 볶은 멸치볶음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노릇노릇한 달걀 후라이를 가장 보기 좋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담근 배추김치 몇 조각을 넣으니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비록 화려하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은 반찬이었지만 영자 씨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엌 문 틈으로 민호의 작은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 막 잠에서 깬 듯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던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반찬은 뭐예요? 영자 씨는 아들을 보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멸치볶음이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야. 엄마가 내 거 안 먹고 특별히 우리 민호한테 싸줬단다. 그 순간 민호는 가슴속에 따뜻한 기분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깊고 절절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스러운 눈빛에서 전해지는 그 따스함만을 마음으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다니는 마을 초등학교는 집에서 꽤 멀었습니다. 좁은 논두렁 길을 2시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아침 7시 민호는 헌 가죽 가방에 낡은 교과서와 공책을 넣고 가장 소중한 도시락을 꼭 품에 안고 집을 나섭니다. 길 중간쯤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민호는 단짝 친구 진수를 만납니다. 진수는 민호와 같은 반 친구로 집안 사정이 민호네보다도 훨씬 어려웠습니다. 진수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막내인 진수와 누나 둘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진수의 손에도 민호 것과 똑같은 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도시락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다만 다른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으려고 빈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것뿐이라는 것을. 민호야, 안녕. 진수가 밝게 인사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진수는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안녕, 진수야. 오늘도 날씨가 좋네. 민호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두 친구는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본 만화 영화 이야기, 마을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소식,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민호는 진수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친구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거든요. 때로는 길가에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아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봄에는 산딸기, 여름에는 머루와 다래, 가을에는 도토리와 밤. 자연이 주는 선물들을 함께 나누며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각자의 도시락을 교실 뒤편 선반에 모아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궁이에서 데워 먹기 위해서였죠. 민호는 자신의 도시락을 내려놓으면서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도시락, 점심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교실 안에는 30명 남짓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시골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집안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흰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을 가져오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민호처럼 보리밥에 간단한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진수처럼 빈 도시락을 가져오는 아이들도 몇 명 있었죠.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종종 교무실에서 간식거리를 꺼내 아이들과 함께 나눠 드시곤 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고구마를 좀 구워왔는데 함께 먹을까? 하시면서 말이죠. 특히 진수 같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치 우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죠. 진수야, 이 옥수수 좀 나눠 먹어보렴.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가져왔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날이면 교실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챙기고 나누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민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혼자만 먹지 말고 친구들과 나눠 먹어야겠다. 특히 진수에게는 더 많이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 구석,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학생들의 도시락을 데우는 커다란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궁이는 마을 어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점심시간 30분 전쯤 되면 오늘의 당번 학생들이 미리 나와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나무와 왕겨, 그리고 낙엽들을 모아 아궁이 안에 넣고 성냥으로 불을 붙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된 아궁이 덕분에 곧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춤을 췄습니다. 얘들아, 불이 잘 붙었다. 당번 학생이 외치면 교실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가끔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나무가 젖어서 불이 잘 안 붙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날에는 도시락을 차갑게 먹어야 했는데 차가운 보리밥은 정말 맛없었거든요. 드디어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땡땡 울립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각자 자신의 양은 도시락을 들고 아궁이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축제 같았어요. 내 도시락 어디 있지? 야, 내 자리 빼앗지 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도시락들이 아궁이 위에 철망에 올려집니다. 각각의 도시락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온갖 냄새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보리밥 냄새, 김치 냄새, 멸치볶음 냄새, 그리고 가끔씩 나는 달걀 냄새까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도시락마다 사연이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집 아들 성호의 도시락에는 하얀 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이 알록달록 들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그리고 심지어 고기까지 들어있을 때도 있었죠. 민호의 도시락은 그 중간 정도였습니다. 보리밥에 감자와 고구마가 섞여 있어서 든든해 보였고, 멸치볶음과 김치, 그리고 노릇노릇한 달걀 후라이가 반짝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호의 도시락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달걀 후라이 때문이었습니다. 야, 민호야, 너 또 계란 있네. 친구 철수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와, 나도 계란 먹어보고 싶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민호의 도시락을 쳐다봤습니다. 달걀이 그렇게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민호는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특히 진수의 빈 도시락을 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반면에 몇몇 아이들의 도시락에는 고작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뿐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처럼 아예 빈 도시락을 가져오는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창피해하거나 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항상 교무실에서 간식거리를 가져오셨죠. 얘들아, 선생님이 감자를 좀 삶아왔는데 함께 나눠 먹자 하시면서 말입니다. 도시락이 다 데워지면 아이들은 교실로 돌아가서 둥그렇게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언제나 자신의 반찬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특히 진수에게는 달걀의 절반을 나눠줬죠. 진수야, 이거 먹어봐. 우리 엄마가 아주 맛있게 부쳐줬어. 민호가 달걀 한 조각을 진수에게 건네주면 진수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나중에 우리 집에 밤이 열리면 많이 따다 줄게. 교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숟가락이 양은 도시락에 부딪히는 딸가닥 소리, 김치를 아삭아삭 씹는 소리, 그리고 맛있다고 하는 감탄사들.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점심시간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배고픔도, 모든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먹는 즐거움, 그것이면 충분했거든요.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더운 오후, 민호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라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나갔습니다. 커다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향하는 길. 민호는 우물 근처에서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지나치려 했는데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들리는 바람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해. 아들 도시락 싸주려고 자기는 아침, 점심을 아예 안 먹는데. 빨래터에서 가장 나이 많은 순덕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말랐나 봐. 달걀도 하루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들 도시락에만 넣어주고 자기는 김치하고 된장국만 먹는다던데. 옆에서 빨래하던 금순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 그럼 영자 씨는 하루 종일 뭘 드시는 거예요? 젊은 아주머니께서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에 된장 풀어서 마시고 김치 몇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시지. 그러면서도 아들한테는 절대 내색 안 하시더라고. 정말 대단한 어머니야.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굶고 계셨다니. 그 귀한 달걀이, 매일 도시락에 들어있던 그 소중한 달걀이 원래는 어머니의 몫이었다니. 물동이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물을 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벼웠던 물동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집까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엌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상 앞에 앉아서 김치 몇 조각과 된장국 한 그릇으로 늦은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씩 아껴가면서 드시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제야 민호의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더욱 말라가신 어머니의 모습, 굽은 어깨, 거칠고 마른 손, 야윈 뺨.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민호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아픈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나한테 배고프다고 같이 먹자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배부름이 자신의 배부름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을. 자식이 굶는 것보다는 자신이 굶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계셨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는 도시락 좀 적게 싸주세요. 영자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왜, 모자라면 어떡하니? 아니에요. 학교에서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요. 그리고 엄마도 같이 드세요. 영자 씨는 아들의 말이 이상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나 봅니다. 우리 민호가 많이 컸구나. 영자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민호는 도시락을 열면서 달걀 후라이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맛있는 반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 어머니의 희생 그 자체로 보인 것입니다. 민호는 달걀의 절반을 조심스럽게 남겨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먹기 위해서였어요. 친구들이 왜 남기냐고 물어봤지만 민호는 그저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먹을 거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남은 반찬이 든 도시락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도시락 반찬이 너무 많아서 좀 남겼어요. 엄마도 같이 드세요. 영자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는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엄마가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모자는 함께 그 작은 달걀 조각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어떤 산해진 미보다도 달콤하고 소중한 한 끼였어요. 시간은 흐르고 민호는 이제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가끔 그 시절 도시락 냄새를 떠올리곤 합니다. 보리밥의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멸치볶음의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냄새, 그리고 노릇노릇한 달걀 후라이의 부드러운 냄새. 그 냄새들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 속에는 단순한 음식의 향기가 아닌 어머니의 온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양은 도시락 속에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춥고 배고픈 시절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모성애,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숭고한 사랑이
그 안에 모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싸주셨던 도시락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특별했던 반찬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달걀말이를, 어떤 분은 김치볶음을, 또 어떤 분은 멸치볶음이나 시금치나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간 보리밥을, 어떤 분은 엄마가 직접 담그신 김치를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반찬의 종류나 음식의 가짓수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크고 깊은 사랑,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모든 도시락 속에 공통으로 들어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성공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나 잘났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패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도 어머니만큼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혹시 지금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 번쯤은 안부 인사를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를 드리시거나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보세요. 엄마, 그때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마웠어요. 라고 말입니다. 분명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말씀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뭉클한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걸 뭘 하시면서도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엄마, 그때 그 도시락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하늘에서 이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야 알았구나.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양은 도시락 하나에 담긴 이 큰 사랑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계셨던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다시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